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오늘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갔는데요. 오늘 총 거래 대금은 14조 원을 밑돌면서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주도 업종도 부재하고 살만한 종목도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탈환했죠. ST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다가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CDMO 관련된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아이폰 출시 있었죠.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컸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LG이노텍이나 BH 같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들 리뷰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섹터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주들은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2% 가까이 밀렸고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사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던 섹터 2가지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대마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우리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 21% 급등, 화일약품도 15%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원래는 해리스 테마주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리화나 허용을 찬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후장에 매기가 쏠렸는데요. 잠시 후에 테마주들의 시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바로 드론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강했었죠.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가 미국에서 사용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벨셀과 코콤이 나란히 상한가 기록했고요. 네온테크도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가지 이슈 2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재은 대표 그리고 정재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2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대표님 의상처럼 연일 파란불 켜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특히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컷했었는데 KB증권은 무려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다올투자증권도 연일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연일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 IB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술 유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심이 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 구간에서 어느덧 6만 원 선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에 거의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 이어지고 있고 목표가를 하향하는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한 심리가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 쪽에서도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는 물론 계속해서 소식 이슈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쌓이긴 했지만 HBM3E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 여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까지 내려온 구간에서는 한 번의 비중을 확 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우려감이 많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디램 쪽에 이제 피크아웃 우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좀 분분히 갈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제 또 진입을 함에 있어서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심화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감산을 하고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매체라든지 이야기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의 측면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 그거를 더 좀 끌어내리는 모습은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히려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한 상황인데 지금 연휴를 또 앞두고 있어서 뭐 급하게 매수를 오늘 당장 지금 내일 장이 시작이 되면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슬슬 좀 비중에 대해서는 모아 가셔도 연휴 이후에 그래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단기적으로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든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정재훈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억 원가량 사들였다고 하고요. 오늘 노태문 사장의 5천주 장내 매수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한종희 부회장도 2년 반 만에 자사주 매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자사주 매입도 주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삼성전자 시총이 수백조죠. 네. 꼴랑 10억 매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해야 될까요? 다만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회사의 직원, 임직원분들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쪽에서의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을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8월 달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우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엔캐리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도 다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피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올해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이었어요. 근데 외국인 쪽이 8월 23일경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목표 주가를 좀 하향했어요. 3분기 때의 실적이 30% 가까이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닝 쇼크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매도세가 부추겨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왼쪽은 엔화입니다. 엔화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이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엔화와 방향성은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주식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좀 보시게 되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지수는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전자는 지켜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수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에는 삼성전자고요. 아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방향성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0개월 선을 항상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나 상승을 해줬고 이때도 잠깐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때 22년도의 모습과 유사한 그런 방향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론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에서 매도 그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외국계 쪽보다는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다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보면 좀 기분이 나쁜 부분들이 쌍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기분이 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장기적으로 볼 거야, 이 부분들보다는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아무리 못 가더라도 75,000원대에서 80,000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해서 물려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늘릴 구간이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75,000원대 위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내고 난 이후에 방향성을 좀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13조가량이었는데 이렇게 9조에서 10조가량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실적 추정치 7조가량이었는데 6조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에는 뭔가 실적이 반등의 트리거가 됐었는데 이렇게 실적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되니까 반도체주에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적 추정치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과연 다음 상승의 모멘텀은 어떤 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실적 전망치가 네. 돌아오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막상 전망치와 또 실체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애플 지금 아이폰 16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만약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AI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AI 시장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부가 뭐 최대한 빠르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자체로는 사실 이 실적 발표가 가장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조차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상황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분위기적인 측면들도 AI 시장에 대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AI 쪽이 미국에서도 좀 약간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또 시장에서의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예전만큼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좀 상승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지금 당장의 추세로 봤을 때는 아마 등락이 당분간은 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서서 정재훈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좀 단등에 있어서는 수익을 챙기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섹터는 바로 대마 관련주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시세를 냈습니다. 트럼프도 마리아나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세가 급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해리스 테마주였죠. 이제는 공통 대선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재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밤부터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오후 들어서 갑자기 뭐 오성 첨단 소재나 뭔가 이렇게 시세가 급변했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그냥 미국의 이 대선 후보들의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작은 주식으로 일단 이슈나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만들면서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이게 수혜가 정말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다만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뭐 우리바이오라든가 오성첨단 소재라든가 뭐 화일약품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실적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재무 상태도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이라면 한 번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차트를 또 보게 되면 7월 달에 한번 이런 식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점권역에서 다시 매수를 추격 매수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토막 형태로 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최근에 종목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손절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애시당초에 그냥 접근을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나 테마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테마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차라리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요거는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대선 관련해서 오르지 못했던 테마는 어떤 쪽이 있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네. 찾아봐야 되겠죠. 네. 우선 트럼프 후보 쪽에 있어서 뭐 수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방산 쪽이라든가 재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양쪽에 있어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계속 제약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뭐 화장품이나 전력이나 이들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세요. 올랐을 때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막 탄력이 붙기 시작할 때는 실적이 좋고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성장을 하고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상승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대장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좀 보였었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나 뭐 오늘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고 이랬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 부분들이 이제 날려진 그런 부분들이고 2030년이 넘어야 돼요. 그 부분들이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실적이 나아요. 내년도부터도 더 증가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삼성바이오가 100만 원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주도 섹터가 좀 될 수 있다. 근데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쪽의 공통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에 뭐 다른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해리스 후보 쪽에 뭐 친환경 쪽은 좀 앞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 쪽에 있어서 계속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보다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도 마찬가지고 해리스 쪽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측근 쪽에 있어서는 머스크를 좀 중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전기차 쪽 하고 있죠. 인공지능 쪽 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공통적인 게 뭘까라고 좀 고민해보게 되면 우주항공 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 섹터에서도 충분히 좀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 쪽도 아마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못 올랐었던 그런 종목군들과 공통적인 관심사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TV 대선 토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여부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 관련주는 시간외에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